안녕하세요. 사람과 사랑을 연결하고 싶은 명랑세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ESFP와 ENFP의 차이점입니다. ESFP 유형분들 중에 내가 직관형은 아닐까? ENFP 유형분들 중에 내가 감각형은 아닐까? 라고 헷갈리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의 주제 선정은 님의 댓글을 통해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감각형과 직관형의 가장 큰 차이점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MBTI의 4가지 차원 중에 S와 N을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감각과 직관은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을 말해줍니다. 감각형의 사람들은 감각을 선호하는 사람들로 오감을 통해 정보를 획득합니다. 직관형들은 직관을 선호하는 사람들인데 직관을 조금 더 쉽게 풀어 설명하면 예감이나 관련성, 통찰 등을 사용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들입니다. 직관보다 감각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현실에 관심이 많고 감각보다는 직관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능성에 관심을 둡니다. 감각형의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정보를 얻고 싶어 하는데요. 다른 사람의 글이나 말을 통해 전해져 오는 간접적인 정보들보다는 자신의 감각을 더 신뢰하는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직관형의 사람들은 감각이 알려주는 정보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하다고 하는데요. 대신에 직관형들은 가능성의 유혹적인 비전에 끌리고 자신의 무의식으로부터 나오는 직관에 더 귀를 기울인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남자들의 예감이나 여자들의 직감으로부터 더 나아가 창조적인 예술이나 종교적 영감, 과학적 발견 등 실로 다양한 형태로 이 직관이 발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직관을 좀 더 쉽게 설명해 보자면 스키점프로 비유할 수 있는데요. 잘 알려지고 잘 확립된 출발선으로부터 공중으로 높이 떠올랐다가 중간에 여러 단계를 건너뛰어 처음보다 훨씬 먼 지점에 내려앉은 그 모양을 상상하시면 좋습니다. 계단에 비유하면 감각형들은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간다면 직관형들은 언제든지 이 중간 계단을 건너뛰고 비약을 한다고 합니다. 이 설명만 들으셨을 때는 여러분은 ESFP신 것 같은가요? ENFP신 것 같은가요? 영상을 다 보고 난 후에도 지금의 추측과 같은지 두 유형을 조금 더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MBTI에서 중요한 개념, 심리 기능이란 거 기억하고 계시죠? ESFP와 ENFP의 주기능, 부기능, 3차 기능, 열등 기능을 화면 위쪽에 표시해 둘 테니 설명을 들으시면서 헷갈리실 때마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SFP와 ENFP는 사실 주기능과 열등 기능이 서로 다르고 부기능, 3차 기능은 서로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 주기능만 비교해도 ESFP와 ENFP의 확연한 큰 차이를 여러분이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풀어서 설명드려 볼게요. ESFP의 주기능은 외향적 감각으로 이들이 지닌 가장 위대한 힘은 바로 현실주의입니다. 이들은 1차적으로 자신들의 감각들이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것에 의존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실제 상황을 언제나 잘 파악하고 있답니다. 이 주기능만 보면 ESFP는 ESTP와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죠. 이들은 자신의 눈이 닿을 수 있는 한 최대한 멀리까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감각에 직접적으로 제시되는 새로운 것이면 무엇이든지 간에 강한 호기심을 나타냅니다. 새로운 음식, 풍경, 사람, 활동, 물건, 장치 등이 이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것들이죠. 그러나 감각으로는 파악될 수 없는 새로운 것들, 예를 들어 추상적인 생각이나 이론들은 이들에게 덜 현실적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바로 ENFP와 큰 차이점이 있는 건데요. 조금 더 ESFP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보자면 ESFP 유형분들은 현실 세계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좀 헤아리기 힘든 불가사의한 이론이나 상상, 생각과 아이디어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완전히 새로운 것보다는 이미 알려져 있고 익숙한 것의 변형을 다룰 때 자신들의 능력을 더 잘 발휘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ESFP도 변화를 하고 ENFP도 변화를 하지만 ESFP의 변화는 기존의 것을 조금 변형하는 변화를 선호한다면 ENFP는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의 점프를 더 선호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ENFP의 주기능인 외향적 직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주기능만 봐서는 ENFP는 ENTP와 비슷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요.
MBTI를 만든 마이어스 브릭스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향적 직관형인 사람들은 그들 사이에도 변종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묘사하기가 극히 까다롭고 어렵다라고 말이죠. 그들의 관심과 열정 그리고 에너지는 마치 국지성 집중호우가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곳에 쏟아지는 것처럼 모든 것을 휩쓸며 쏟아진다는 표현도 했습니다. 외향적 직관을 사용하는 유형들이 집중호우를 막 내려서 길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들은 또 다른 새로운 호기심을 찾아 다른 곳에 가서 집중호우를 퍼붓고 있으면 한참 뒤에 이 새로 난 길에 다른 사람들이 걷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그 어떤 것보다 영감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충실히 따라가며 온갖 가능성, 탐구, 모험, 연구, 기계 발명 등 새로운 프로젝트에 손을 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은 프로젝트의 연속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하네요. 만약에 외향적 직관을 주기능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작가라면 이 열정은 연이은 책 출간으로 나타날 것이고 각각의 책은 서로 다른 문제를 다루게 될 거라고 합니다. 만약에 사업을 벌이는 사람이라면 새로운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시킬 테고 세일즈맨이라면 새로운 전망을 획득하려고 하고 정치인이라면 보다 높은 자리로의 전환을 꿈꾸고 대학 교수라면 새로운 분야를 연구하려고 도전하며 정신과 의사라면 새 환자의 마음의 복잡한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자신의 노력을 쓴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설명해도 ESFP와 ENFP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나타났지만 여기서 영상이 끝나면 서운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파헤쳐서 ESFP와 ENFP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볼게요. 이번에는 에너지 방향과 인식 기능의 조합인 ES와 EN의 차이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향적 감각을 사용하는 ES 유형들은 행동 지향적인 현실가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이들은 활동적이며 현실적인 행동주의자들이고 유형들 가운데 가장 실용적인 유형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이 물리적인 세계를 즐기면서 살고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면서 사물의 외적인 모양에 관심을 많이 기울인다고 하고요. 평소에도 흥미로운 장소, 활동, 경험, 여행 등을 찾으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외향적 직관인 EN들은 행동 지향적인 개혁가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어떤 새로운 일이나 사건들을 도전과 가능성으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관심의 폭이 넓고 새로운 패턴과 양식을 찾는 것을 좋아하고요. ES 유형과 비슷한 면으로는 EN 유형도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데서 편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나 EN들이 추구하는 것은 ES가 추구하는 목표들보다 더 먼 미래를 향하고 있다고 하고요. 사람, 구조, 규칙 또는 인간 활동에 대해 미래의 잠재성과 비전을 공유하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MBTI와 나의 가족 이해라는 책에서 발견한 ENFP 남편과 ESFP 아내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NFP 남편분은 실생활에서 늘 꿈을 쫓고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사람 사귀기를 선호하는 반면에 ESFP 아내분은 실용적이고 현실 지향적이며 사람들의 눈을 많이 의식하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ENFP 남편분과 ESFP 아내분이 이렇게 다른 차이를 나타낸 원인을 찾아보셨는데요. 두 분은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활동적이고 일을 잘 저지르며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끝마무리를 잘 하지 못하는 EN의 특성과 반면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현실 지향적이고 실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ES의 성향 차이 때문에 코드가 하나만 다른 부부지만 서로 다른 면을 보이지 않았나 라고 추측하셨답니다. 그리고 남편분은 NP, MBTI에서는 기질로 NF와 NP를 같다고 표현하는데요. 어쨌든 NP 유형을 가지고 있는 남편분은 가능성에 대해 끊임없이 시도하고 어떤 일이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뛰어난 적응력과 항상 변화를 시도하며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는 편이라면 SP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아내분은 남에게 묶이는 것은 싫어하면서 남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노는 것에 흥미가 많아 어떤 모임에든지 잘 적응하며 남에게 뭔가를 선물하는 것을 좋아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MBTI에서 코드 하나만 달라도 사실 주기능과 부기능, 3차 기능, 열등 기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면서 큰 차이를 나타내곤 합니다. 특히 정보를 인식하는 방법의 차이는 결론적으로 두 사람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T와 F만 다른 질문을 하신 댓글을 토대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로 지금 반반 섞여 있는 것 같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달라는 문의가 있는데요. 그것도 차차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 하루도 명랑하세요. 안녕!